한국어 능력 시험 2. 실전 모의고사 4회.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여행 계획은 다 세웠어요? 아직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영신 씨는 영국에 가봤죠? 맛있는 식당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이 책을 볼래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2번. 손님, 이곳 동물들에게는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너무 귀여워서요. 동물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3번.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 요금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전체적으로 평균 전화 요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평균 전화 요금도 같이 낮아졌지만 전체 평균 전화 요금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이 식탁 아직 버리기는 아까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중고시장에 팔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고시장을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5번. 2인용 자전거를 빌리고 싶은데요. 공원 이용 규칙이 바뀌면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는 없어졌어요. 대신에 공원 열차를 이용해 보세요. 6번. 우리 MT 장소가 좀 좁을 것 같아서 다시 정해야겠어. 왜? 이미 예약했다고 했잖아. 교통도 편리하던데. 7번. 이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이 드라마를 안 보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8번. 요즘엔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열이 많으시네요. 주사를 맞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런데 혹시
약을 일주일치 처방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약을 3일 동안 먹어보고 결정하죠. 3일 뒤 다시 오세요. 이제 주사실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십 번 김대리, 호텔 예약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출장이 이틀 정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호텔에 연락해서 날짜를 더 연장해 보세요. 저는 출장 일정표를 찾아보고 수정할게요. 네. 제가 부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일 번 이곳에 주차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 옆차가 잘못 주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쪽에 다시 주차하자. 저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라서 안 돼.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찾아볼게. 알았어. 그동안 나는 옆차 주인에게 전화해 볼게. 십이 번 이번 축제 때 사용할 옷은 도착했어? 응. 아까 전공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전화 왔어. 오전에 가봤는데 없더라고. 지금 전공 사무실에 가면 바로 가져올 수 있어? 응. 가면 조교님이 주실 거야. 가면 조교님이 주실 거야.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이번에 G.O.D의 새로 나온 노래 들어봤어? 그럼 요즘 가게마다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 오늘 당장 CD를 사러 가야겠어. 너는 샀어? 그럼. 그건 그렇고 오늘 강남역에서 G.O.D의 사인회를 한대. 십사 번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마트 1층에서 5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신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사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고객 카드를 만드시면 다음 쇼핑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마트에서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십오 번 청주시에서는 50세 이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안전근무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안전근무조에 지원한 시민들은 소방관에게 안전교육을 받은 후 휴가철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주시가 선발한 전문가들이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십육 번 시장님, 종로 전통거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로 전통거리는 전통이 잘 지켜져서 시장이 활성화된 반면에 시민들이 즐길 거리가 좀 부족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거리예술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리예술단의 공연 활동을 지원해 주어서 예술가들에게는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무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무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수미 씨, 또 커피를 마셔요? 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안 마시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커피 대신 건강 음료를 마시도록 해요. 커피는 가격도 비싼 데다가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18번) 요즘에는 사람들이 명절에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서요? 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전통적인 명절이 사라지는 것 같아 좀 아쉽네요. 몇 년 후에는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19번) 요즘 연예인들은 충분히 예쁜데도 계속 성형수술을 하는 것 같아.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계속 관리를 하고 예뻐져야 하니까 그렇지.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뻐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예인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위험한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만 성형수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20번) 사장님께서는 최근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20살 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전이 없다면 발전도 없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도전하십시오. 십시오.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일일 일식이라고 들어봤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하더라고. 나도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어제 뉴스에서도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일일 일식이라고 들어봤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인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하더라고. 나도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어제 뉴스에서도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뭘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비밀번호를 3번 틀렸는데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해요?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신 건가요? 비밀번호가 기억나신다면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다시 열어서 로그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비밀번호를 3번 틀렸는데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해요?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신 건가요? 비밀번호가 기억나신다면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다시 열어서 로그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면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세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토대장정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면 2번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렇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방학 때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는 국토대장정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도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국토대장정을 알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가 아니면 2번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렇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실패해도 좋으니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걸어서 등교하기 운동을 하던데 우리도 이번에 같이 동참해 볼까? 걸어서 등교하기 운동? 그게 뭔데? 한 달 동안 등교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모은 교통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운동이야. 그래도 아침부터 걸어서 등교를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힘은 좀 들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학교가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 다니기에는 좀 힘드니까 자전거를 타면 괜찮겠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학교에서 걸어서 등교하기 운동을 하던데 우리도 이번에 같이 동참해 볼까? 걸어서 등교하기 운동? 그게 뭔데? 한 달 동안 등교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모은 교통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운동이야. 그래도 아침부터 걸어서 등교를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힘은 좀 들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학교가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 다니기에는 좀 힘드니까 자전거를 타면 괜찮겠다.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해마다 늘어가는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기업은 청년의 눈높이를, 청년층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학 기관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직자가 실무적인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취업센터로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의 전공과 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29번. 삼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버림받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인간도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 안락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 유기 근절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유기견들이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기견들도 생명체로 존중해서 안락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버림받는 동물이 많아지면서 인간도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견 안락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기견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편의주의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 유기 근절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유기견들이 희생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기견들도 생명체로 존중해서 안락사 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774년에 출간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남자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한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당시 이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베르테르의 마음에 공감하며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모방 자살이라고도 하는 이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박물관에 고서적 전시실 개관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발전에 대해 교육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학 서적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또한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의학을 정리해 백과사전 형식으로 편찬하였으며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고서적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서적의 편찬 절차, 보존법에 대한 자료와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대표적인 의학 서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학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박물관에 고서적 전시실 개관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발전에 대해 교육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학 서적을 남긴 나라였습니다. 또한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의학을 정리해 백과사전 형식으로 편찬하였으며 그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문을 연 고서적 전시실은 조선시대 의학 서적의 편찬 절차, 보존법에 대한
자료와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대표적인 의학 서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학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어린이 문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시집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집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는 짧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과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을 시를 피우다라고 한 까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었던 시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헌시도 실려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평생을 교사로, 어린이 문화운동가로 활동하신 선생님의 시집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집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요즘 시를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는 짧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과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었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을 시를 피우다라고 한 까닭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었던 시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헌시도 실려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통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로 경제적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통일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물론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한 한국과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탈북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교류가 없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꾸준히 교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빠의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인데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너그럽고 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반면, 아빠는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의 사랑만큼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7,000명을 대상으로 33살까지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자녀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100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세부터 6세 때까지 아빠가 자주 목욕시킨 아이들의 3%만이 10대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 데 문제를 겪은 반면, 아빠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30%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모두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일 아침에 안아주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빠의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인데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너그럽고 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반면 아빠는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의 사랑만큼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7,000명을 대상으로 33살까지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자녀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100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세부터 6세 때까지 아빠가 자주 목욕시킨 아이들의 3%만이 10대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 데 문제를 겪은 반면 아빠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30%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모두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일 아침에 안아주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집이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왔습니다. 또 동물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전문가다운 실내 장식 솜씨를 뽐내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애써 만든 집을 차지하는 뻔뻔한 동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거친 야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야심만만한 건축가인 비버는 단단한 나무로 튼튼한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바른 두꺼운 벽 덕분에 아주 견고한 편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로 만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우수한 유전자만을 조합해 키도 크고 지능지수도 높으며 병에 걸릴 위험도 적은 아이만 태어나게 하여 슈퍼 신인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를 조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균형에 맞춰서 에너지도 분배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보다 뇌의 기능을 더 높이거나 근육이 더 발달하도록 조작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 형질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온다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한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인 영향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듯이 녹색 채소에는 동물성 식품 재료보다 식이성 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A 섭취는 늘어나지만 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녹색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하루 적당량을 6번에서 7번으로 나누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분쇄할 때 영양소와 섬유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유소가 거의 제거된 맑은 액체 상태로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몸에 이로운 섬유소가 낭비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 언론에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듯이 녹색 채소에는 동물성 식품 재료보다 식이성 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A 섭취는 늘어나지만 간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녹색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하루 적당량을 6번에서 7번으로 나누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분쇄할 때 영양소와 섬유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유소가 거의 제거된 맑은 액체 상태로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몸에 이로운 섬유소가 낭비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 자원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자원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한 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서 규제한 내용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공급 비중 면에서 폐기물이 가장 많고 태양열, 풍력 등은 아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구촌 곳곳에 자원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자원 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한 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서 규제한 내용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공급 비중 면에서 폐기물이 가장 많고 태양열, 풍력 등은 아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